네, 또 두 분의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게 뭐 증권 방송의 속성이다 보니까 오늘 기준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호실적이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실적을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대신 뜯어봐 주시겠어요? 사실상 이제 뭐 실적 성장들이 전부 이제 50% 이상 전년 대비 상승했다라는 거는 비율적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산 시장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제품을 수입을 해서 이걸 잘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이 마진율을 따지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방산 쪽은 시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방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거래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 우리나라 같은 뭐 PMC, 그러니까 이제 뭐 사설 뭐 무장 집단을 이렇게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용병 집단을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로 이제 무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나라의 무기를 수출을 할 때 그 조항 중 하나가 그 나라의 어떤 무기들을 또 사주는, 그러니까 매입을 해주는 조건이 항상 부설로 달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대규모의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언젠간 너희가 이거 우리 거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럴 만한 돈이 없다. 그러니 너희 뭘로 우리 거를 산다는 거를 보장해 주겠냐, 이 약속을 걸게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은행이 갖고 있는 이 자금에 의해서 먼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은 이거를 담보해 줄 돈을 또 묶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슈 중 하나가 이 수출입은행법에 입각한 이 자본금을 이제 25억까지 늘려야 된다. 뭐 필자 뭐 혹자는 50억까지 늘려야 된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2021년, 22년도까지 K2전차, 뭐 22년, 23년도에 K2전차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다. 계약을 다 받아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이 수출은행법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자금이 있으니 이거를 확보해 놨다. 그러니 이 담보로 수출품을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고, 또 당시에는 반도체 칩이 이제 굉장히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래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발목이 묶였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K2전차와 뭐 K9 자주포가 수출이 좀 원활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수익으로 또 원활하게 잡혔다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승 자체는 계속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유럽 중에서도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쪽이 아니라 동부와 이제 남부 쪽에서 계속 이제 입지를 다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유럽에서 방산에 강한 기업을, 방산 기업의 굴지를 갖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사실 영국에 K9 자주포 수출하려고 했는데 독일의 방산 기업한테 막혔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 내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빌미로 이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한번 재무장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본인들이 재무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산 기업들 수출 실적을 만들려고 자기만의 카르텔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그룹을 비롯해서 뭐 LIG 넥슨도 그렇고요, 많은 이제 방산 기업들의 실적을 노릴 수 있는 이제 돌파구가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 지역 진출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중동 지역이 효자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동 내에서도 이제 방산 엑스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의미 있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그룹들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백분율로는 뭐 일단은 50% 전년 동기 그렇죠. 대비 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 전반적으로 다 성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결산 있습니다. 실적이니까 지난해 YOY라는 표현을 쓰겠군요. 근데 네. 뭐 그 전해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뜯어보니까 수출의 다변화, 그다음에 이제 방산 특성인 장기 공급 계약의 대량 구매, 뭐 예를 들어서 K9 아니 뭐 K2 전차 2대만 주세요. 이런 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그 이 유효성이 방산업체한테는 플러스 요인이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출의 다변화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막 하셨는데 적다 보니까 다 못 적었는데. 자, 그러면 송범선 실장은 어때요? 이 방산이라는 것도 사실 그 장비를 보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산업이잖아요. 뭐 네. 떨렁 하나 빵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 여기 또 전자 장비화 되기 때문에
방산 장비에도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 반도체의 특수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시장이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은 뭐 K9 자주포가 가장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천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어쨌든 K9 미사일. 네, 미사일 같은 경우는 멀리 이제 쏘는 거. 근데 지대 공인가요? 지대치인가요? 그게 그쵸. 하여튼 뭐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연장 로켓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K9 자주포가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자주포 같은 것들은 좀 역사가 오래됐죠. 옛날에 이제 뭐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대포처럼 그렇게 좀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거리가 좀 멀어지고 좀 사격하는데 좀 조준을 잘 맞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120mm 자주 이런 박격포 그러니까 결국은 대포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190% 성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이 좀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라는 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효자 노릇을 했고 그 밖에 또 보시면은 지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의 지분을 34.7%에서 42%까지 늘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오션이 요즘 잘 나가는 게 이제 이 조선 쪽으로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MRO 사업이라던가 미국의 이런 점들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런 점들에 대한 실적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반영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원래 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반영됐는데 지분에 이번에 또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되면서 점점 더 연결 영업이익, 재무제표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인수했고 하니까 이런 점들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배를 직접 찍어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 2기 때의 굉장한 이런 점들이 좀 좋아질 것이고 저는 이번에 한화오션이라던가 뭐 지분이 통합되는 이슈에서 단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모회사로서 네. 결국은 연결 재무제표를 잡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호재로 지금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그러면 뭐 사실 이게 우리 전신은 한국화약의 약자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방산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는 있어요. 방산 군수라는 게 지금 수출용으로 이렇게 실적을 뭐 나타내는 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개별 기업, 사기업한테 이 국가의 그런 군수적인 것이 밀집이 되면은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권의 색채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걸 분산시켜 버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화 하나 혼자서 다 해. 막 그렇죠. 혼자 다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 군수와 민수를 교합시키잖아요. 섞어놔야 돼. 그렇죠. 그죠? 네. 민수 쪽은 어디를 봐야 될까? 우주항공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이랑 레이더 그리고 이제 감시 자산을 활용한 이제 네트워크 기술 이 이제 세 가지로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방산 기업 하면은 이제 방산 섹터에 보면 항상 좀 재밌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빅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습니다 하면 갑자기 급등이 다 빠지고 이런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많은 기업 이제 조금 흔히 말하는 좀 변동성이 큰 방산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 LIG 넥슨이라든가 혹은 이제 하나그룹과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연결을 잡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뭐 북한에서 어떤 도발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행 정부에서 어떤 이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낙수 효과로 나올 것이다. 기대감으로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군수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정부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전쟁을 대비하는 관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워낙 이제 관행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게 풍산입니다. 풍산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이제 수백 개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투자를 가장 꺼려하는 기업이 된 원인이 뭐냐면은 네. 외국인 기관들이 투자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너무 관행적이다. 그리고 폐쇄적인 절차로 갔기 때문에 또 전쟁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탄약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많이 좀 외져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듣습니다. 사실 성장성 프리미엄을 주기가 모호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용 이제 사거리 연장탄 같은 경우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신동 사업과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뭐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겠죠. 우리 이제 포를 팔았으니 이제 포에 맞는 이제 포탄을 이제 저렴하게 공급한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이제 전쟁 끝나면 어떡합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네트워크 쪽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 하나 시스템을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군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전기 메고 항상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 무전기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량이 이제 기동화 많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산지가 또 많은 지역에서는 이 통신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계소를 계속 이제 옮기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차량이 다 중계소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정교하게 잡을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하나 시스템이 유일하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하나 그룹이 독점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과도기 단계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으뜸 종목을 좀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하나 시스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을 보면은 현대차하고 현대 모비스 약간 느낌이 그래요. 전장 쪽을 이렇게 한쪽으로 빼놓은 느낌, 전자 장비라고 해야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A사 레이더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레이더도 뜯어보면은 밝혀진 바로는 이제 뭐 그 반도체 같은 거 막 고열나는 거 이제 막 갈륨 써가지고 지라갈륨 뭐 이런 그렇죠. 이슈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전자파 차폐 뭐 EMI 뭐 이런 것도 막 이슈를 했는데 한때 이제 전쟁 관련주라고 우리가 이제 도식화 시켰던 그 내용이 워낙 좀 이게 논리를 벗어나서 전쟁이 나면은 못 판다니까 자꾸 전쟁 관련주를 얘기하는 건 너무 웃겨서 이제 한때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방산이라는 표현을 싹 바꿔서 탈바꿈 시켜놨더니 요즘은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자 김덕호 대표는 그래서 일단은 방산에 대한 쭉 어우르는 내용들과 타픽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네. 대안 제시죠. 그다음 송 실장은 어디로 대안 제시를 해보실 근데 수는 저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었죠. 네네. 둘 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히 이런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우주 항공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고요. 드론 관련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와 UAM 사업 협력을 맺으면서 제주도와 이런 드론 우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처럼 큰 섬은 상관없지만 좀 작은 섬들은 굉장히 물자 조달이 힘듭니다. 그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런 섬도 있어요. 작은 섬들은. 그런 것들을 섬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들어갈 때 대신 드론이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우편이라던가 소포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잘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하고 있고, 항공 MRO, 아까 전에 배 MRO 유지보수 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오션이. 네, 그런 것처럼 항공기 MRO 유지보수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기 뭐 추락하거나 고장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주 잔고 실적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스페이스 X와 미국의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밖에도 보잉, 뭐 에어버스, 그리고 로키드 마틴, 나사 그러면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국이죠. 이런 곳들과 고객사로 하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고객사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우주 관련된 산업들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고 있는 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고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저번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약간 좀 잡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것만큼 안 올라간 종목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네. 물론 캔코아도 오르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9%밖에 안 올랐고 최근에 오름세가 좀 나타나긴 했어요. 뭐 그래서 1월 24일 날 뭐 상한가 가까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세 2021년부터 3년 4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
이런 점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는 좀 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세는 오늘 뭐 재료가 노출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른바 일봉상 위에 꼬리가 달리는 고점 대비 쭉 지금 현재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제시를 이제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소형주로 조금 내려서 낮추셨네요. 자, 두 번째 시장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결국엔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전자장비에는 수없이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는데 그 핵심은 결국엔 또 반도체일 겁니다. 반도체의 최근의 이슈는 워낙 그 적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소재 자체에서 열 전도성이 낮은 이게 어디서 힌트가 창안이 됐냐 하면은 우리 왜 요즘 주방용품으로 많이 쓰시는 인덕션이라고 있죠. 인덕션 위에가 그 유리기판이에요. 근데 그 중앙부에 발열되는 데는 뭐 가열이 되지만 이 유리가 열이 전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옆에는 차갑잖아요. 그 독일의 쇼트사가 그 유리기판을 만드는데 뭐 미국의 코닝, 일본의 아사히글라스 우리 유리기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도체로 지금 넘어왔어요. 그래서 더 얇게 깎고 거기에다 이제 설계도 그리고 도착시키고 증착하고 뭐 또 뭐 하겠죠. 자, 유리기판도 얘기가 길었는데 반도체 유리기판. 뭐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게 사실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좀 많이 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반도체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방에 이제 군사분계선 쪽에 있던 많은 CCTV가 뭐 중국 제품에 많이 활용하더라라는 원인들 때문에 논란도 굉장히 컸었는데 물론 이제 제품 자체로 뭐 중국산 제품이다라는 것이 또 논란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칩 때문에 이제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이제 뭐 국산의 자주화된 반도체들을 계속 탑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은 이 왜 중국제 제품을 썼겠습니까? 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의미를 보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내구성 자체를 좀 더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발표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한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함에 대해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오랜 기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원인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AI를 계속 활용을 하게 될수록 실질적인 어떤 전기적 신호가 계속 많이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자 이동이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칩이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열 내구성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기판은 뭐 꿈의 소재가 될 것이다.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초전도체가 꿈의 소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실리콘 칩을 대체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아예 생뚱맞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사용하던 유리기판 쪽의 기술력을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반도체 쪽에 적용을 해보자 나오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이 있지만 이것을 칩의 용도로 양산하는 데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CS2025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주가 갑자기 또 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속내는 잘 몰라요. 어떤 걸 어디까지 팔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리라는 성격 자체가 우리가 뭐 사실 이제 고체지만은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고체다 보니까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잘 쉽지 않아요. 유리 잘 깨지는데 무슨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럽에 있는 오래된 성당들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시면은 네. 약간 아래쪽이 좀 더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성 때문에 이게 흐르는 모습처럼 되지만 실제로 액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성이 높은 고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열이라든가 이런 걸 가해졌을 때 대한 충격을 자체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크다. 그래서 당장 뭐 훼손이 되는 것이 좀 낮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유리기판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라면은 지금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유리기판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온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SKC가 더 잘 갑니다.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제가 좀 한마디 좀 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밭대기식 확장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설파 내용으로 좀 얘기하셨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쪽에도 지금 확장을 한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로봇 얘기가 나왔을 때조차도 삼성전자가 어떤 수혜를 봤다든가 이런 기회를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만 올려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주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선점 효과를 우리가 무시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벌어놓은 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SK그룹을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지죠. 시장이 주는 그 각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크다라는 게 너무 HBM도 크다 한번 보니까 뒤졌는데 네. 또 후발적으로 유리기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반복된 학습 효과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는 그 심리가 작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C를 차라리 이렇게 송 시장도 기업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 역시 좀 SK가 아무래도 주도권을 잡고 일단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막 신입이죠.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SKC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좀 잘하고 있던 그런 거다 보니까 원래 예전부터 잘했습니다.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쪽으로 잘 해왔었던 부분이고 준비를 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반이 좀 닦여져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CS 2025에서 보면은 뭐 최태원 회장이 지금 팔고 왔습니다. 네. 라고 할 정도로 오너가 참여해서 팔고 오고 이렇게 직접 움직이면서 팔더라고요. 요즘 쇼맨십. 네. 네, 그런 점들이 좀 강해지고 출마하신 것 있고 같은데. 뭐 SKC가 계속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점들을 좀 지분 투자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 SKC가 좀 잘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저는 올라가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 SKC가 뭐 그렇게 큰 상승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뭐 PIE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등등 이런 다른 종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급의 분산 측면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KC가 잘 되고 SKC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사실은 원래 유리기판 관련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작년부터 좀 시작됐던 그런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이제 SKC가 뭐 그 머티리얼 쪽은 네. 뭐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2차 전지 쪽도 5만 네. 대만 거라는 거지. 2차 전지 예전에 이 동박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2023년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완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정말 많이 떨어졌고 지금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철강에다 매긴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적자 전환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한번 턴에서 올라가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 따라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동박 관련해서 SKC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으로서 둘 다 양쪽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KC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송범선 실장과 김덕호 대표의 그 공통된 교집합처럼 뭐 반도체 유리기판 이슈가 오늘 뭐 확 부각이 두드러지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이슈를 잡으면은 SKC라는 기업으로 이렇게 교집합처럼 네, 됐네요. 자, 두 가지 이슈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슈킥, 하이킥, 이슈킥, 시장킥. 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